혼자서 하는 외로운 매매는 이제 그만. 당신의 주식 파트너 비전 2020 주식 파트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가을도 절정을 향해 달려가면서 요즘 해바라기가 만개한 곳이 참 많더라고요. 이 해바라기는 뭐 복이나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집 앞 현관에 놔두기도 하는 꽃인데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복을 넣어드리기 위해 오늘 저도 해바라기와 비슷한 노란색 옷을 입어봤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주식 파트너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라고 1시간 동안 유익한 정보 많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비전 경제연구소 김승준 부장님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입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께 월요일 맞이해서 또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월요일인데 장 후반에 들어서면서 지수가 코스닥이 이제 훅 내려와서 근심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좀 빠르게 이제 그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또 오늘 또 손실인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야심차게 또 오늘 종목 하나 준비해왔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고민들에 대해서 해답을 드리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주식 파트너의 마스코트 보아 씨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명언집 읽는 재미에 푹 빠진 저는 주식 파트너의 공식 마스코트 최보아입니다. 제가 명언집을 읽다가 우리 주식 파트너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문구가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린든 B 존슨 박사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 속에서 교훈을 살 수는 있어도 이 과거 속에서 살 수는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투자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일희일비한다면 오랫동안 투자 생활 즐기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도 나는 일비보다는 일희가 더 많은 투자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말고 저희 주식 파트너로 빠르게 상담 신청해 주세요. 우리 김승준 파트너가 여러분의 오늘의 경험에서 교훈을 쏙쏙 뽑아서 내일은 더 빛나는 투자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드립니다. 그럼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옆에 잘 보이시죠? 전화번호 023772-0219 또는 023772-022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궁금하신 점 남겨주셔도 됩니다. 또 노란톡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말 동안 참여 방법 잊으셨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안내드릴게요. 검색창에 비전 2020 김승준 전문가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나는 노란톡 참여가 여전히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말고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로 노란톡 이렇게 3글자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언제나 쉽고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그럼 오늘장 긴급진단도 시작해볼게요. 네, 보아 씨께서 설명해 주신 다양한 참여 방법을 토대로 상담하실 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장 긴급진단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4% 넘게 밀리면서 866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중에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가 크게 밀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김승준 부장님께 오늘장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부장님, 오늘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는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 왔고요. 미국 시장이 이제 미중 무역 갈등하고 이제 그 코로나 불확실성이 좀 겹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 대선이 이제 약 40일 정도로 남아 있는데요. 미 대선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의 자리에서 코스닥이 그 우리 개인 분들이 제일 매매를 많이 하실 텐데, 근래 들어서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로 시작을 해서 뉴딜 관련주로 넘어왔고, 그렇게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너무 커진 데다가 이제는 개인들이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좀 많이 둔화되고 있다.
뭐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한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대응 전략이 항상 말씀드리는 2,370에서 2,430까지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수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숏 포지션으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매매하셔야 되는 게 외인들, 기관들 영향이 이제 커졌어요. 예전처럼 이제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순매수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저가 매수를 아무리 하더라도 이제는 시가총액 대부분 높아졌기 때문에 외인들, 기관들 영향이 좀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하셔서 좀 매매 좀 짧게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긴급 진단까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접근법, 보수적인 접근법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지수가 밀린 만큼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흐름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도 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하루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를 앞두고 이와 관련된 현대차 같은 그러한 종목들 좀 주목을 받았고 관련 종목들도 주목받는 모습 보여줬고요. HLB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유럽 종양학회 임상삼상 좋은 소식 전해주면서 역시나 강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좀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임 보여줬는데 어떤 종목을 좀 특징주로 꼽으시는지요? 이제 오늘 좀 특징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새우글로벌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밀양에 위치해 있는데 홍준표 관련주죠. 예전에 이제 동남 신공항원을 유치하려다가 이제 말았었는데 정계 복귀 다시 한다라는 이슈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새우글로벌이 장중에 전일도 마찬가지고 금일도 19%대까지 상승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솔직히 조금은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일단은 뭐 매물대 소화 과정이긴 합니다만 정치적 이슈가 좀 약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전략은 이제 월봉에서 보면은 이제 강한 저항대에 이제 금일도 이제 그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좀 그 트레이딩 관점이죠.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상승 시에는 이제 목표가죠. 금일 목표가 고가 부분까지 해서 3,390원.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봉에서 보시면 이제 지지라인대죠. 강한 지지라인대가 이탈했을 경우 전일 이제 상한가 부분이겠죠. 2,85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금일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도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 그 중에서도 새우글로벌을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라 이야기해 주셨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3,39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5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특징주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졌는데 지난주에 김승준 부장님께서 가져오신 공략주에 대해서 AS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일에 이야기를 주셨던 대성파인텍 정말 급등을 했었죠. 네. 오늘 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45.6%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지금까지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중간 점검 한번 해주시죠. 네. 아직까지는 이제 이슈가 사그라들었다 볼 수는 없고 금일도 이제 그 직전 고점에서 매물대가 이제 그 나오면서 물량이 나왔죠. 시장 영향도 같이 포함된 그 하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시세는 죽지 않았다. 대신 손절가는 1,77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아직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직전 고점 부근이에요. 2,030원으로 일단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770원 이탈 시에 매도하시라는 의견 잡아주셨는데 공략주가 저희가 시작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네. 되잖아요. 그런데 대성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45%가 넘는 그러한 상승세 가져가고 있다는 점 오늘 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45.6%가량입니다. 이렇게 상승만 있는 종목만 있으면 좋겠는데 반면 또 하락한 거 좀 네. 지지부진한 종목도 있습니다. ICD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흐름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 이 종목들도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전략 한번 잡아주시죠. I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추세를 일단은 돌파해놓고 그다음에 눌림목이라고 전제 보실 수 있습니다. 매수가 대비는 약 6% 정도 손실 중이긴 합니다만 일단 그
외인들 투자자들도 일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추세 전환 이후의 눌림목이기 때문에 특히 또 ICD 같은 경우 현재 자리에서 저평가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난번에 이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여전히 이제 그대로 목표가 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인데 내일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내일 배터리 데이죠.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2차 전지하고 자율주행차까지 일단은 이슈화가 좀 되지 않을까. 뭐 금일도 뭐 이제 4% 정도까지 이제 상승 이후에 또 시장에 의해서 좀 하락 모습을 나왔는데 여전히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요. 수급은 빠져나가지 않았고 여전히 목표가 그대로 유지 홀딩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네. 종목에 대한 전략도 함께 잡아주시고 계신데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는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잡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화 채널 2개를 열어드렸거든요. 023772에 0219번 그리고 023772에 022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톡에서도 김승준 부장님을 만나뵐 수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비전 2020 김승준 전문가 검색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방송 끝나기 한 2, 3분 전쯤에 한 5분 전쯤 김승준 부장님께서 갖고 오신 공략주 또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또 채널 고정해 주신 다음에 유용한 정보들도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긴급 진단 SOS 오늘의 종목 진단 시간인데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진단이 필요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아 씨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 씨,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주신 종목 공개해봐야겠죠? 긴급진단 SOS 오늘의 종목 빠르게 공개해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신일제약입니다. 이 의약품 제조와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인 신일제약이 최근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오늘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신일제약의 덱사메타손정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주가 상승세에 맞춰서 이 신일제약 오너 일가가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바람에 주가가 급격히 하락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 신일제약에 대해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일제약 이렇게 4글자만 보내주세요. 종목에 관련된 이슈 오늘도 당연히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방송 끝 무렵에 세워드리는 우리 주식 파트너 가족들만을 위한 투자 전략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놓치면 안 되겠죠? 네, 오늘 보아 씨께서 가져온 종목은 신일제약입니다. 오늘 7%까지 장중에 상승을 하다가 장 막판에 지수 밀리면서 함께 꺾였습니다. 마이너스 3% 넘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이렇게 급등락을 하다 보면 당연히 관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일제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 샵 3772번으로 신일제약 4글자 보내주시면 관련 정보들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시청자님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그리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문자 상담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문자 보고 계시는데 가장 먼저 54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가레인 매수가 1,950원, 비중 30%입니다.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요. 또 삼성전자 5G 안테나 공급사 선정으로 인해서 좀 이슈가 됐습니다. 금일. 그러면서 내년부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들도 오늘 쏟아졌는데 상승 출발했는데 지수의 하방 압력을 역시 견디지 못하고 4% 넘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시청자분의 좀 걱정, 이런 이슈에도 밀리다 보면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기가레인 일단은 조금 추가 매수 대응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되고요. 물론 이제 근래 들어서 그 삼성전자의 이제 그 5G 안테나 관련해서 상승 모습을 현재 좀 보여줬는데 매수하신 거 가격대가 지난주에 한번 좀 매수하지 않으셨나 좀 생각돼요. 1,950원이면은 최근 거래일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단기간 내 상승률이 좀 너무 컸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그 가격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비중이 현재
30% 비중이시면은 너무 좀 세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매수 대응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그 손절가 지지라인 이탈했을 때 절반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재차 이 지지라인을 회복을 했을 때 매수 대응으로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크게 세력 수급이 이탈했다라고 이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요. 지금 금일 시장에서 시장에 의한 하락으로 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 전략은 이제 지지 라인이죠. 1,810원에서 이탈 시에는 종가 기준에서 이탈 시에는 절반만 손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지받는 라인대죠. 재차 1,760원을 이탈했을 때는 전량 손절로 일단 대응 말씀드리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1,800원대에 이제 그 회복했을 때는 재차 추가 매수 대응하시고 목표가로는 좀 장기적인 목표가로 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월봉상에 보시면은 이제 그 지지받았던 자리에서 저항받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받았던 자리에서 재차 저항. 그래서 재차 반등 시에는 그 현재 전일 금일 고가를 돌파할 수 있으니까요. 목표가를 2,250원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의견 잡아주셨습니다. 먼저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좀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접근하시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수익 극대화 전략 잘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854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NC 에너지 매수가 7,100원, 비중 20%인데 너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7,1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한 9월 중순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 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매수하신 뒤에 이렇게 하락을 하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름 그대로 뭔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린 뉴딜과. 네, 맞습니다. 맞나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연료 에너지를 이제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리에서 이제 7,100원이시고 비중이 20%신데, 아직까지는 현재 자리에서 하락은 했다고 하더라도 좀 나쁘진 않다라고 현재 보여지는 게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매수가 대비 많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요. 보시면은 이제 지지 라인 때 거의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 라인 때가 이제 매수가가 7,150원이고 지지 라인 때 이렇게 보시면은 이 고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고점, 그다음에 지지 실패 다시 돌파했던 자리가 6,100원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추가 매수 한 10% 정도까지도 좀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고요. 분봉상에서 제가 항상 체크하는 이제 수급이죠. 수급에 보시면은 일단 크게 세력 수급도 크게 빠져나간 흔적은 없다라고 현재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 대응을 하셔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목표가로는 매수가가 7,150원이고 추가 이제 내일 정도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하니까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슈팅 자체도 좀 세게 나오는 편이니까 고점 정도까지 해서 일단 목표가는 7,45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6,250원 선에서 추가 매수 대응을 하시고 추가 이탈 시에는 또 물량이 반대로 쏟아질 수 있으니까 손절가는 6,05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린 뉴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손절가랑 목표가까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전략 최대한 잘 세우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상담을 빠르게 진행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분들께서 또 기다리고 계셔서 전화 상담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제노레디 제노레이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2,000원에 20%요.
12,000원에 20%이시고 12,000원이시면은 어제 매수하셨나요? 아니야. 언제쯤 저기 매수하셨어요? 한 달 정도, 거의 20일인가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되셨고요. 어떤 예, 점이 예. 좀 가장 궁금하신가요?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방송에 듣고. 네네. 근데 금요일 날 모처럼 그게 보통 평균 거래량이 한 20만 주 정도 되는데 네. 한 300만 주가 터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샀는데 그날 저녁에 그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1,500원까지 올라가는데 안 팔았어요. 네네. 그러더니 계속 흘러내리네요, 아주. 아이고. 거래량은 많이 실어놓고. 네, 매수를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니까 아무래도 더 빠지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어제도 추가로 좀 들어갔어요, 많이. 네. 아유. 이제 참 금요일 날 거래량이 많이 모처럼 터지길래 네네. 올라가는가 싶어가지고 추가로 따로 들어갔죠. 그러시구나. 한번 그러면요, 제가 부장님께 어떻게 전략 잡는 게 가장 좋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부장님, 아무래도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주가의 상승이 없다 보니까 좀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전략 잡는 게 좋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그 지지라인 근접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보유 관점으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근래 상승했던 이유가 치과용 이제 CT FD에 승인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현재 갭 상승을 나왔었죠, 금요일 날. 그러니까 갭 상승이 나오면서 그대로 매물대에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있었죠. 그대로 맞고 떨어진 거죠. 그리고 금일제 하락의 모습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 영향이라고 현재 보면 될 것 같고, 실적이 이제 좋아질 거라고 좀 다들 예상을 하겠지만은 크게 개선된다기보다는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일단 보시면은 회사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부채 비율 자체도 27%, 보통 50% 이하는 무차입 경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PER도 이제 보시면은 10배, 그다음에 EPS가 이제 1,000원 정도 나오는데 현재 자리에서 약간은 저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락하는 거는 시장 영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시장만 좀 받쳐주면은 동사도 역시 재차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봉상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그 저항대가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을 현재 볼 수 있습니다. 매수가 근처죠. 그 시청자님이 12,000원에 매수하셨는데 12,000원 부근에서 이제 13,000원 부근까지 매물대가 겹겹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갭이 크게 뜨면서 그대로 이제 그 물량이 털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괜찮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박스권 계속적으로 나왔던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강한 지지 라인 또한 하단에 또 위치해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시청자님. 그리고 지지 라인 때 보면은 일단은 1,100원대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좀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손절가는 일단은 저가 부근, 직전 저가 부근엔 1,100원에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 다소 좀 지루하실 것 같긴 한데 한번 이렇게 갭 떴다가 밀려 내려오면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반등 시에는 일단은 목표가를 지금 자리에서 조금 저평가하기 때문에 조금 더 목표가를 높게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상장할 당시에 이제 그 목표가죠. 14,500원까지 일단 조금 높게 잡아드렸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영향으로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4,500원으로 조금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신 다음에 장중에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과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태고사이언스요.
태고 사이언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36,600원, 네. 그리고 비중은 25%. 25%이고 36,600원이면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시장님? 8월 달에. 아, 8월 달에요? 예, 그러면은 8월 달에 매수하셨으면은 급등하셨을 때도 좀 갖고 계셨었네요.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중간에 하락할 때도 갖고 있었고, 네. 그리고 올랐을 때도 많이 올랐을 때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제 여러 가지 좀 보고 괜찮은 것 같아서 재무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냥 오랫동안 갖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자꾸 유혹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성장주들로 올라가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나, 여기가 그렇게 막 그때 올랐을 때 이게 또 한 번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여기를 믿고 있어갖고 저는 이 회사를. 네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상승을 하다 보면은 내일 더 오르진 않을까 이런 생각에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마음인지 잘 압니다, 시청자님. 아무래도 급등을 하고 나서 그 후로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믿었던 예. 회사인 만큼 이를 어쩐다 하실 것 같은데 부장님께 한번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은지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떻게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보유 관점으로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은 하락 시에는 항상 이 돌파했던 자리가 지지라인으로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지지라인 근접을 할 수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니까. 그리고 보시면은 예. 지지라인 때,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저항 돌파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내일 시장만 이제 그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하면 일단은 내일 자리에서 일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현재 보여주고 있고 이런 그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일단은 그 재무제표를 참 판단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이 회사가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임상 1상, 2상, 그다음에 뭐 FDA 1상, 2상 뭐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이 지속적으로 있어야지만 성장하는 기업들이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거든요. 예.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는 뭐 너무 높다라고 판단은 되지는 않는데 다소 이제 지루하시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게 예. 박스권에서 상단에서 이제 35,000원에서 하단으로 28,000원 정도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게 지금 1차적으로 한번 슈팅이 나오고 이후에 간혹 이제 뉴스죠. 단기적인 네. 뉴스에서 상승 모습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 모습이 이제 들어와 있고 상승 모습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일단 뭐 세력들도 아직까지 매집 구간이지 않나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즉, 분봉에 보시더라도 항상 이제 그 분봉에서 체크해야 될 것들이 물론 더 디테일하게 이제 그 뭐 1분봉까지 체크할 수는 있겠지만은 단순하게 봤을 때 보면은 이제 그 대량 수급이 들어오 나온 다음에 그냥 그대로 이제 수량이 없는 게 보이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 주체 누가 됐던 간에 대량 거래 대금을 발생한 매수 주체는 있을 텐데 그 이후에 빠져나간 없어서. 사람이 네. 없다면 주포가 예. 없다면 재차 반등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지라인 때는 근접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매수가가 다만 이제 25%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30% 이상은 넘지 말자라는 취지라서 추가 매수 하시려면 약 5% 정도만 추가 매수 하실 때 추가 매수 가격대는 지지라인 부분에서 꼭 하셔야 되세요. 지지라인 지금 때서. 예. 한 29,000원 정도요? 아니요. 27,500원. 7,000원? 네. 그리고 왜냐하면 시장의 영향도 봐야 돼요. 시장이 오늘도 이제 그 장중에 훅 빠지잖아요. 예. 이게 장중에 이렇게 빠져버리면 종목들이 출렁출렁거려요. 그러니까 지수가 3%가 빠지면 종목은 6에서 9%가 빠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 영향을 좀 보면서 이제 매수하실 가격은 추가 매수는 27,500원. 로 일단 보시고 손절가. 네. 손절가도 꼭 필요하니까 25,500원. 이렇게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좀 시간과의 좀 싸움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월봉상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 저항받는 거 보이시죠? 이 앞에. 네. 근데 거기보다 이제 아직까지는 좀 동사는 좀 괜찮다라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서 3만 강한 이제 지지라인대로 강한 지지라인 저항대죠. 예. 37,500원으로 일단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목표가를 37,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추가 매수 구간은 2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요. 5%가량이라고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과 전화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DB 하이텍. DB 하이텍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37,000원에 20%요. 37,000원에 20%이시고요. DB 예.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9월 초, 네. 9월 초예요. 9일날. 아, 9월 초에 매수하셨고 오늘 딱 종가가 매수가랑 동일하게 이제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조금 올라갔다 지금 그 주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했는데 네네. 실적도 좋고 그 앞으로 전망도 좋고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네. 이 주가가 부진하네요. 목표가하고 전망 좀 부탁해요. 목표가랑 전망이 궁금하시군요. 알겠습니다. 부장님, 네. 목표가랑 좀 전망 네, DB 네. 하이텍에서 지금 제시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좀 전략을 잡으면 좋을까요? 지금 종목 잡은 자리도 그렇게 네. 나쁘진 않으세요. 37,000원.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기술적 분석으로 보여드리면 이제 지지라인 근접이에요. 그러니까 근래 들어서 이제 그 기관 수급이 일부 빠져나갔고 외인 수급도 일부 빠져나갔는데 그건 이제 그동안 이제 일부 상승했던 피로감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 저평가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다소 이제 그 시장에 의해서 일단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에서도 저평가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시장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시장 때문에 하락하는 거지 이 DB 하이텍이 훼손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 훼손이 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하락하는 건 아니라고 이제 보시면 되니까요. 네. 이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 재무제표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저평가다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것들이 PER이에요. PER이 이제 8배, 그죠? 8배. 그리고 나서 목표 주가를 이제 설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EPS, 그러니까 PER 곱하기 EPS 하면은 대부분 이제 그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나올 때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보통 PER 10배만 줘도 일단은 저평가인데 지금 8배가 나오고 있죠. 8배에 그다음에 4,300원을 곱하더라도 10배 그러면 현재가 기본적으로 가도 43,000원이고 12배를 준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성장성까지 간다면 5만 원까지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보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네. 매수가 대비 매수가가 37,000원이신데 추가 매수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세요. 지금 장기적으로도 아주 괜찮아요. 장기적으로 보실 거죠? 네. 네. 장기적인 목표가는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먼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정, 역으로 횡보성 흐름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마음가짐이 항상 중요해요. 내가 언제까지 들고 갈까? 나는 장기라고 생각해놓고 좀 일부 빠지면은 이거 가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음속에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하시면은 이 종목 괜찮은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까요. 일단 그래도 손절가는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손절가를 그러니까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 가격대 그러니까 34,500원까지 손절가 일단 제시해 드릴게요. 종목 네, 자체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DB하이텍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기도 한데 또 사상 최고 실적을 2분기에 달성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9월 14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다음에 하락세에 접어들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 많이 좀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목표가 같은 경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5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34,500원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신 다음에 차분하게 여유롭게 접근하시는 거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과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KMW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KMW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는 75,000원에 50%입니다. 7만 비중이 꽤나 있으신데 혹시 중간에 추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는 100%를 매수를 했다가요. 네. 85,000원에 50%를 정리를 했고 50%를 갖고 있는 건데요. 85,000원에 매도를 정말 딱 급등을 하셨을 때 매도를 절반을 이제 또 덜어내셨네요. 네. 예, 덜어내고 그런데 네. 이제 그 후로 계속 주가가 흘러내려서 네. 오늘은 좀 더 많이 흘러내려서 이거를 아직은 수익 구간인데 네. 이거를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아무래도 KMW 같은 경우에는 9월 4일에 좀 급등을 하고 나서 9월 8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서 또 계속해서 네.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좀 크시잖아요. 그래서 네. 걱정이 더 크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략을 잡는 게 좋을까요? 조금 수익 중이시긴 한데 네. 오늘 뭐 하락한 거는 뭐 좀 시장에 살짝 악재가 있었고요. 거기 악재에다가 이제 그 시장 영향하고 같이 합쳐지면서 5%대 하락이 좀 나왔는데 오늘 5G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어요. 그 하락했던 요인이 이제 그 기업에서 이제 투자를 하다가 조금 멈췄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다가 조금 투자를 좀 줄였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뭐 5G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어요. 비단 이제 KMW만 이제 하락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 좀 뭐 와이솔도 그렇고 나머지 이제 그 조금 많이 상승했던 종목 자체들도 다 그 하락을 했었던 게 이제 살짝 악재죠. 그 큰 악재는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매수가가 이제 75,000원이신데 근래 보면 이제 그 외인들이 상승 쪽에서 조금씩 일단 순매수 현재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기관들이 일단 매도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투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성으로 짧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다만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이제 지지 라인이 이제 일단 오면은 재차 또 그 연기금에서 주가 방어해 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현재 보여지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정확히 거의 이제 지지 라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항상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저항받고 나서 돌파하고 지지 못 받으면 반등 나올 땐 또 그 자리가 저항이 되는 건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정확히 지지 라인이라고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추세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현재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주가를 추세를 연결해 보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면은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 지지 라인에 근접해 오고 있고 하단으로 이제 밑에서 지금 현재 보시는 61선이죠. 61선이면 이제 그 대부분 실적주들이 61선을 훼손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것도 상승하다가 조정 와서 61선 지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대응 자체를 61선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5G 섹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보면은 막 그 대거 이제 시작이 됐고 국내 역시도 5G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이제 상승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이제 주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좀 과매수권에 좀 위치해 있고 신고가,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좀 눌림목이니까 조금 더 눌리더라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훨씬 좋으니까요. 좀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목표가로는 일단은 직전 고점 부근이에요.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89,000원 선까지 오면은 절반을 익절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차후에 이제 5G 섹터의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보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95,000원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 하단으로 일단은 지지라인 이탈할 때는 조금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매수가보다 살짝 아래인 74,100원으로 일단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5G 종목은 전체 지수 하방 압력과 함께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5G 같은 경우에 세계 시장에서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다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89,000원에 50% 정도 매도를 하시라는 의견 주셨고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74,100원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신 다음에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전화 상담, 문자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주식 파트너는요. 평일 오후 4시에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최대한 많은 상담 도와드리기 위해서 02377-0219번 그리고 02377-02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같은 경우는 샵 3772번입니다. 번호 꼭 기억하셨다가 오후 4시에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비전 2020 김승준 전문가 이렇게 검색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상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요. 긴급진단 SOS 오늘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일제약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7%대 상승하다가 네. 또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갖고 계신 분들께서 좀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략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은 리스크 관리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신일제약 역시 이제 치료제 관련주로 이제 상승을 많이 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 다 비슷비슷한 현재 흐름이에요. 급등한 이후에 옆으로 이제 가격 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재차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재차 가격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개인분들이 이 바닥에서 5,000원에서 거의 6만 원대까지 상승한 900% 가까이 상승을 하는데 90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수하셔서 지금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투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리에서도 거의 500% 가까이 상승을 해 있는 종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 시에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금일도 이제 상승 이후에 재차 밀리는 변동성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 키트, 치료제 관련주들은 너무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혹시 보유하셨다고 하면 거의 39,500원 선에서 일단 정리 권해드리고요. 하락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일단 하락 시에는 지지라인 이탈 가격대인 전전일 저가 부근인 39,900원으로 손절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라는 테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신일제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신일제약 4글자 보내주시면 이와 관련된 정보들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활용하셔서 좀 투자 참고하시는데 좀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 1시간 동안 부장님께서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신중한 투자해 주시라는 점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는 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 봐야겠죠.
이번 코너는요,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가장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김승준 부장님께서는 또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승준 부장이 가져온 종목은 시작에 주목하는 그린 뉴딜 5지수의 주 파워넷. 김승준 부장님께서 오늘 갖고 오신 종목은 파워넷입니다. 부장님, 저는요, 이 시간 좀 많이 기대가 돼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을까, 또 내일은 또 얼만큼 수익률을 네, 갖고 오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략 좀 먼저 세워주시겠어요? 네.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변환 장치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셀사와 MOU를 하면서 배터리 사업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ESS 시장이죠.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그 사업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배터리를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현재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자회사에서 이제 5G 관련해서 모멘텀까지 같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약간 두 개의 그 테마성 재료를 갖고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현재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그린 뉴딜 관련주나 마찬가지가 또 되는 거겠죠. 금일 제가 이제 장중에 그 보다가 깜짝 놀랐었는데 20%까지 급등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시장 하락 때문에 쭉 하락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긴 했는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을 현재 하고 있는 와중에 시장이 3%가 장중에 코스닥이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같이 좀 하락을 했다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현재 620억밖에 안 되고 앞으로 모멘텀 자체도 전기차와 5G 섹터를 같이 안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상승 여력이 좋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분봉상에서 보시더라도 장중에 대량 수급이 발생을 했죠. 1분봉으로 38만 주짜리가 뭐 몇 개의 봉이 나왔고 맥스로 뭐 100만 주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30분 봉으로 이제 응축해서 보면은 이제 500만 주가 대량 물량이 나온 것 같지만 이거는 매물대 소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한 매물대가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이 좌측에 또 보시더라도 조금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 강한 매물대가 굉장히 두꺼웠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단순 매물대 소화와 시장 영향이다 현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4,600원인데 내일 4,700원까지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현재 보여줄 수 있으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 실적도 차후에 또 개선되는 부분이 지속 나타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부채 비율 역시도 이제 그 83%예요. 부채 비율 83%면 보통 기업들이 다 100%, 200% 이하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동사 같은 경우는 또 100% 이하이고 재료 자체도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의 재료를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동사 매수하셔도 충분히 수익 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 자체도 눌림목 이후에 상승 이후에 눌림목에서 금일 반등이 좀 세게 나왔죠. 그래서 동사는 조금 더 밀리더라도 충분히 매수하는 매수 가능하니까요. 수익은 좀 좋게 나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가는 일단 4,700원 이하로 일단 매수를 해주시고 목표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5,410원 전고점 부분으로 5,410원 제시해드리고 그래도 이제 손절가도 제시를 해드려야 되니까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20선 부분이죠. 4,470원으로 손절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김승준 부장님께서 오늘 갖고 오신 종목은 파인텍이었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식 파트너 1시간 동안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꽃길을 걸을 때까지 저희는 항상 함께 할 텐데요. 평일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오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입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